자, 스피드 3F 우리가 운동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네요. 운동하고 있는데 이 운동의 분석이라는 것은 웬 운동의 방향과 그리고 빠르기가 어떻게 변화될까, 동일사선 변화되지 않습니까를 따지는 운동의 분석의 얘기입니다. 운동의 방향과 그리고 빠르기를 분석했다고요.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를 바꾸는 요인이 있을 것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빠르기를 바꿀 수 있는 원인,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방향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힘의 기호. 우리 함으로 힘 쓰는 게 너무 크잖아요. 기호를 쓸 것 같아요. 기호. 어떤 기호를 쓸까요? force에서 나와서 F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호를 P로 쓰는 것은 밀 또는 전력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 P를 쓰고 있습니다. 밀의 단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와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와트. 1주를 일을 1초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1와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 나중에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 이런 이름으로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힘은 파워가 아니라 P, F, force에서 나와서 F를 쓰고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 뭘까요? 그렇죠? 뉴턴입니다. 1kg짜리 지장체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때 힘을 1N라고 정의하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를 가르치면서 아마 맨 처음에 하는 일은 바로 요 힘에 의해서 운동의 상태, 즉 운동의 반응과 빠르기가 어떻게 변화됩니까를 가르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요. 물체가 지장체 M자리가 V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나는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았어. 어떤 운동이 될까요? 힘이란 것이 결국엔 물체의 운동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원인인데 이게 없대요. 필요하다면 알짜 힘이 0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향 빠르기가 바뀌지 않죠? 일정 타라고 시켰어요. 운동의 방향과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이런 운동을 우리 뭐라 부릅니까 하면 등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종에 따라서는 등속도 운동이라든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써요. 쭉 직선으로 가는 것들 얘기해요. 곡선으로 가면 아니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을 운동 방향을 줄 수 있겠고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을 나란하게 주겠답니다.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이 경우 이 물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방향은 일정. 예, 그렇죠. 안 바뀝니다. 일정합니다. 반면 빠르기는요. 운동의 방향을 힘을 주면 빠르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겠고요. 반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주면 그것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속 운동 아닌 나머지 운동을 전부 다 퉁쳐서 뭐라 부릅니까 하면 가속도. 그렇지. 가속도 운동이라는 얘기를 써요. 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 우리는 꽤 관심 있는 운동이 뭡니까 하면 이 힘이 어떨 때 1N 줬다가 어떨 때 10N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힘을 예를 들어서 5N 힘을 일정하게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정한 힘을 일정한 방향으로 주었을 때 그때 운동을 관심이 쌉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방향이 일정하게 됐잖아요.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정하다고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안 바뀌면서 운동의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이 운동을 물리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이 됩니다. 이 뒤쪽 운동은 물리 투 정도에서나 다룬 내용이에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한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페이지 13페이지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이지 12페이지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시공간이라서 시간에 대한 개념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1초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요? 1초. 참고로 시각과 시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물리 수업이 8시에 시작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8시는 시간입니까? 시각입니까? 시각. 그렇죠. 시각이죠. 그럼 물리는 얼마 동안 수업이 진행됩니까?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진행합니다. 할 때 그 2시간은요? 시각. 그렇죠. 시간이죠. 어떤 시점과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네. 일단 기준은 하루가 먼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은 1년과 하루 이게 될 것 같네요. 하루는 아무래도 해가 뜨고 다음 또 해가 뜰 때까지 되겠어요. 반면 1년은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같은 주제를 돌아갈 때까지. 그렇지. 해가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춘분 날 해가 떠서 하진 날 지나고 추분 날 지나고 동진 날 지나고 또다시 춘분 날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1년을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1년이라고 불러주는 게요, 매년 똑같은 시간일까요?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자연에서 얻어지는 시간은 약간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은 365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 조금 더 한다면 365일이라고도 뭐 이사들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생대 때도 그랬을까요? 고생대 때도 1년이 365일이었을까요? 아니요. 한 400일 이상 됐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니까 조금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원자시라는 이름으로 불변의 어떤 시간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길이를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뭐 길이가 있어야 면적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부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지?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몸의 것을 가지고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길 사람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할 때 그 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속담은 들어봤습니까? 네. 10길 이 길이 요게 한 길 됩니다. 한 길. 이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편 한 길과 당신들이 이렇게 편 한 길이 있을 것 같을까요? 조금씩 다르겠죠. 팔다리가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키가 똑같다 해서 이것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팔다리가 털면 좀 더 긴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 사람들 농구나 배구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양에서 많이 쓰는 게 뭐 피트, 인치 해석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반면 동양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도량통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양에서는 누가 있죠? 진시황. 그렇죠. 진시황 때 길이에 대한 무게에 대한 부피에 대한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요구하는 이제 도량통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부피 단위 한배, 한말 이런 것들 요즘엔 뭐 물리에서는 쓸 일이 없죠. 뭐 일상생활에서야 뭐 가끔씩 쓰긴 하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든지 어떤 리터라든지 이런 단위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길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단위는 아무래도 미터가 될 것이겠어요. 미터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빛의 속도 그 일정 거리를 붙이면 다시 좀 말할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구 둘레 길이 있잖아요. 지구 둘레 길이. 이거 뭐 지구 반지름 대략 한 6,400km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극반지름과 적도반지름 조금 차이가 있죠. 극반지름이 좀 더 짧고 적도반지름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적도를 통해서 이렇게 재는 지구 둘레 길이와 그리고 그걸 지나고 이 둘레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북극에서 프랑스 파리를 지나서 남극을 지나서 다시 북극까지 돌아오는데 요 지구 둘레 길이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없이 4천만 미터 됩니다. 1미터의 오차도 없습니다. 4천만이다. 예. 프랑스 파리를 지나서 남극을 지나서 북극 지나서 다시 프랑스 파리까지 오를 때 그 거리 4천만 미터가 됩니다. 정확하게 4천만. 예.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그 북극점을 지나서 프랑스 파리를 지나서 오는 요 자화선 길이를 4천만 등분해갖고 한 토막을 1m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 겠습니까? 프랑스 파리를 지나는 요 자화선 길이의 4천만 분의 1을 그걸 1m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아오면 4천만 미터 됩니다. 그러면 근데 지구가 이제 만약에 자전 속도가 이런 빨라져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 기준해 갖고 1m 원기도 만드는데 이게 열팽창이라든지 이제 중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는 페이지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뭐 좀 나올까요? 길이의 제정해가지고 1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길이 표준이 이제 진공주에서 빛이 특정 시간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1m라고 정의됩니다. 우리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정도 날아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보다 조금 모자라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분의 1초 동안 날아가는 길이를 1m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미터 원기도 정해놨습니다만 이해됐어요? 우리 책에서는 서페드 책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숙제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중에 한번 배경지 삼아서 풀어보라고 또는 뭐 읽어보라고 꼭 뒤에 문제는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미터를 예전에 어떻게 정의 내렸습니까? 뭐 1초를 어떻게 예전에 정의 내렸습니까? 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 옛날 교재입니다. 나중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12페이지 시공간에 일단 기준들을 해놨습니다.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문제는 별도 풀 거 없고요. 내용만 12페이지 간단히 한번 봐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에서 관심 있는, 특히 물리에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이 있을 것이야. 흔히 말하는 SI 유니트라 해서 6개의 물리량을 우리가 관심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봤다시피 길이가 있겠네요. 시간도 있겠고요. 그리고 질량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할 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쓰려면 너무 일이 많죠. 한국어 쓰려면 그랬어요. 영어로 써도 스피드는 타임분의 디스턴스 이게 다 쓰려면 너무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놈들에 대해서 기호와 그리고 그 단위를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의 기본 기호는 L을 쓰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하면서 디스턴스 D를 쓰기도 하겠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S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는 하이트 높이 H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뭐 쓸까요?
미터를 예, 그렇죠. 미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미터의 정의는 그렇게 해서 만드셨습니다. 시간, 타임 t가 되겠죠? 기본 단위는 세컨드, 초로 쓰고 있습니다. 질량은 Q로 매스에서 나와서 스몰 쓰고 있습니다. 질량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킬로그램입니다.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1m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얼마의 속력으로 달렸어 이런 거 할 때, 뭐 또는 100m 달리기 할 때 이런 거 했을 때는 좀 편합니다. 근데 원자의 크기, 뭐 세포의 크기 할 때는 미터 달릴 수 있는 너무 일이 다양히 너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양 지구 사이 거리, 뭐 또는 태양 명왕석까지 거리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작아요. 예, 뭐 미터가 너무 작습니다. 이제 그래서 추가적으로 서브 단위가 있는데요. 10의 3승 1000배를 뜻합니다. 뭐 있을까요? 그렇죠. 킬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m의 1000배가 되면 1km 이렇게 쓰는 거죠. 10의 6승 100만 배를 뜻합니다. 뭐라 쓸까요? 라지안을 쓰면서 메가를 쓰고 있습니다. 10의 9승 그렇죠. 15배니까. 아마 컴퓨터 용어 중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하면서 많이 썼던 예, 10의 12승이면 테라바이트 하겠습니다. 뭐 뒤에 뭐 펜타바이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 뜻해요. 뭘 쓸까? 그렇지. 밀리 쓰죠. 1m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는 1mm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g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면 1ml를 쓰고 있습니다. 100만분의 1은 어떻게 쓸래요? 나누는 10을 마이너스 9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10억분의 1을 나누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건 마이크로를 쓰고 있어요. 그 원을 칠 때는 그리스 기호로 U를 쓰기가 쉽지는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 U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마이크로는 그리스어는 U 이렇게 쓰는 게 마이크로가 되고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 혹시 알아요? 스몰 피그 쓰면서 피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수소 원자가 공유결을 할 때 그 공유결이 일어나는 길이 74 피코미터 이런 거 할 때 피코를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기본 비슷한 거니까 10의 2승 100배를 뜻하는 말이 뭘까요? 100배. 10의 마이너스 2승 100분의 1배를 뜻하는 것은 뭐 있을까요? 1m의 100분의 1을 물어요. 예, 센티예요. 10의 2승은요? 그럼 100m 어느 R라는 면적을 배워본 적 있을까요? 헥타르 예, 헥토 쓰고 있습니다. 헥토. 그래서 헥토 파스칼 압력 앞에 헥토 붙이고 합니다. 그 헥토 예, 그 헥토입니다. 10의 2승 100배를 뜻합니다. 내가 찍었는데 솔직히 예. 그래서 뭐 헥토 파스칼 킥하면 참고로 1기압이 얼마 됩니까? 하면 1013 헥토 파스칼이에요. 1000분의 1기압에 해당하는 압력을 준대요. 뭐야? 3대 발하면 10의 1승 10배를 뜻하는 데카와 10의 마이너스 1승 대시도 있긴 한데 뭐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위를 가지고 읽어보면 돼요. 예, 아시다시피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그래서 거리 S라든지 H라든지 이런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가속도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예,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예요. 뭐 물론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가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거리 단위가 미터가 되겠고 시간 단위가 세컨드입니다. 가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쓸 것 같아? 미터 퍼 세컨을 세컨드니까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힘 저기서 F 포스 쓰고 있죠. F 뭘 MA에 아마 다음
다음번 수업 시간 때 F 이퀄 MA를 여러 번 써먹어야 되는 운동의 법칙을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단위 어떻게 쓸 것 같아? 킬로그램, 질량 단위가 킬로그램 되겠고요. 가속도가 미터 세컨드로. 근데 이거 할 거, 이거 다 쓰려니까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퉁쳐서 뉴턴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1kg짜리의 질량제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만들 그때 관련 힘을 이 뉴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 시간, 질량 이런 거 갖고 지고 붓고 짚고 하면서 서로 새로운 물리량들을 잡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결국엔 단위를 안다는 것은 결국엔 그 법칙, 공식을 알겠다는 것과 똑같죠.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와 질량의 단위가 곱해졌다. 이걸 MA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SI 유닛가 있겠네요. 온도가 있겠습니다. 기억 뭐 쓸 것 같아? 템퍼레이처에서 나왔습니다. T 나옵니다. 단위는요? 도씨는 아니에요. 예, 켈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씨 쓰는 것은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김씨씨 최씨 하는 그러면서 미스터 섭씨가 만든 온도예요. 섭씨 온도라는 게 섭씨가 만든 셀시우스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섭씨가 만든 그래서 일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와 끓는 온도를 백등분하는 게 셀시우스로 만든 온도 섭씨 온도가 되겠습니다. 화씨는 페르노이트라는 사람을 그래서 물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기압에서 어느 온도와 끓는 온도를 30 이하에서 210까지 180등분하는 것을 화씨합니다. 이 화씨는 희한하게 이제 거의 뭐 미국에서만 쓴다고 보시면 들리죠. 희한한 단위를 쓰고 있어요. 미터법을 안 쓰고요, 그죠? 안타깝게도 영저 이상하게 뭐 북한이스탄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화씨 쓴다 하면 뭐 그러니고 니들한테 이렇게 할 텐데 미국이 화씨 쓰고 미국이 야드 쓰고 미국이 파운드 이야기 이런 거 개로 쓰고 하다 보니까 영영 불편한 점들이 많죠. 어쨌든 켈빈 온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잘 제시하는 그런 온도가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샤를 법칙 배웠잖아요.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이론상 마이너스 273도씨 또는 마이너스 273.15도씨에 도달하게 되는 기체의 운동이 아예 정지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온도가 제로 켈빈 삼아서 그래서 섭씨 온도 단위로 1도씩 그렇게 해서 1켈빈 단위씩 쓰고 있습니다. 전류가 있어요. 전류는 기호로 커런트 I를 쓰고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전류만 씁니까? 전압은 이용한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단위 갖고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압은 기호 V를 쓰고 단위는 볼트, 저항은 R을 쓰고 단위는 옴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전기 쪽에서 나오는 단위들은 사람 이름이 좀 많죠. 전력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력. 전력에선 기호 P 쓰면서 단위 와트. 제임스 와트 그 사람이에요. 제임스 와트 뭐 만들었지? 증기가 그렇죠. 그 외에 개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물과 같은 개수는 화학도 많이 쓰이고 물에도 물 많이 쓰입니다. 이런 6가지 기본 물리량 가지고 지구과서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여러 가지 단위들을 여러 가지 물리량들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단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나는 정리할 노트가 없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오늘 아마 꺼냈는데. 예. 여러분들 뭐 이런 류의 숙제가 나가고 그럴 겁니다. 그지? 그때 노트에다가 이 숙제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노트가 다 찬 뒤에 새로운 노트 만들 때
앞에 공부한 것들 다시 뒤죽뒤죽해서 아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다 이건 내가 다시 좀 정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오래 붙여서 새로운 노트에 붙이시고 알겠습니까? 뭐 나는 이제 뭐 충분히 그 부분 알 것 같아 뭐 굳이 이거 필요 없어 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들 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 13페이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물리량들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지? 물리량들 다루는데 이 물리량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크기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건 또 있지만 크기 플러스 방향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 물리량이 있습니다. 크기만 가진 물리량을 우리는 스칼라라는 이름을 쓰고요. 방향까지도 가지는 것을 벡터라는 이름을 씁니다. 벡터는 이제 수학에서 꽤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 나가지는 않았을까요? 크기만 필요한 스칼라와 크기 플러스 방향에 필요한 벡터. 방이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는 게 뭐야? 방향까지 가지는 이런 게 되겠죠. 대표적인 스칼라 양이 뭐겠습니까? 하면 이동 거리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벡터가 뭐겠습니까? 하면 예, 위치에 관한 변이가 되겠습니다. A가 B 갔다가 C까지 갈게요. 4m 갔다가 3m 갈게요. 이동 거리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 단위 것들을 모두 다 더하는 것을 이동 거리라고 이름을 씁니다. 얼마 됩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데 있어서 예, 이건 7m 이동 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변이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어요. 첫 스타트 위치와 나중 위치에 대해서 최단 거리를 그래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런 것들 따지겠습니다. 변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직관을 하겠습니다. 5m라고 쓸 수 있겠죠. 2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왔대요. 이동 거리 얼마나 오죠? 200m. 예, 이건 200m입니다. 그치, 이건 0이에요. (10m) 갔네요. 4m 백 돌았어요. 어디겠습니까? 이동 거리 얼마 될까요? 13m입니다. 변이 얼마 될 것 같아요? 6m. 그렇죠. 이건 6m예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간 걸로 말입니다. (10m) 갔네요. 12m로 후진했대요. 이동 거리 얼마 되겠습니까? 21m. 네, 22m 됩니다. 변이는요? 마이너스 오, 대단해요. 마이너스 2m 쓰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쓰는 데 있어서 방향 두 자리 말아야 됩니다. 기준선 대비 보통 오른쪽 가는 기준선 대비 위쪽 가는 걸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씁니다. 왼쪽 간다면 마이너스. 이제껏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냥 플러스로 소개했던 것은 기준선 대비 오른쪽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가는 거는 마이너스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하면 속력 되고 스피드 되겠습니다. 변이를 시간으로 하면 이걸 velocity, 속도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 막 문제에서 많이 쓰죠. 그렇습니까? 야구 투수가 던졌을 때 공의 속력이 얼마야, 공의 뭐 스피드가 얼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엄밀히 말하면 속력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동 거리를 시간하는 속도는 변이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200m 트랙을 20초 만에 한 바퀴 돌아왔어요 라고 해보자고요. 20초 만에 돌아왔어요. 속력으로 따지면 1m/s의 속력이 될 것이겠습니다. 반면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속도는 0이죠. 왜? 변이가 없으니까. 0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량은 음수도 가능하다는 거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벡터량은
특히 이제 병리 같은 경우에 기준선보다 더 백돌아서 기준선 반대방으로 가는 것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속도의 변화량,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라든지 거기에 질량을 곱한 힘이라든지 이제 뭐 한 3, 4주 있다가 나올 운동량 요 P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량 그리고 임펄스 I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벡터링이 되겠습니다. 일, 워크 이런 것들도 역시 운동 방향은 힘을 줬습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방을 줬습니까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야 되겠습니다. 반면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에 운동이라는 이름을 치면 어느 방향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벡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놈을 A 벡터라고 이놈을 B 벡터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평행 사변을 그려서 이렇게 되면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A 벡터 이렇고 B 벡터 이래라고 하겠습니다. A 벡터 빼기 B 벡터 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쓸래 하면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B 벡터의 마이너스는 무엇입니까? 하면 B 벡터가 오른쪽 향하는 이것과 같은 크기인데 반대 방향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니까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이렇게 꺼주는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꽤 익숙해지면 A 벡터 빼기 B 벡터 하면 B 벡터의 끝자락에서 A 벡터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된 벡터를 제시하기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위치는 달라도 방향과 크기만 같다면 같은 벡터를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A-B 벡터, 이놈도 A-B 벡터 쓰고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됐나? 왜냐면 나중에 상대 속도 또는 상대 가속도라는 이름을 써야 되면서 요걸 써야 할 일이 나오게 됩니다. A는 오른쪽으로 2m/s의 속도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B는 5m/s의 속도로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오른쪽 가네요. 이해됐습니까? V 상대 속도라 하는데요. A, B 이걸 넣습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이거는 A가 본 A는 관찰자죠. 관찰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란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B는 계산이고. 이해됐어요?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V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대 속도기 때문에 벡터라인이에요. 원래 이렇게 위에 화살표 써줘야 되는데
물론 정도에서 이런 벡터 표시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B의 속도는 얼마야? 5m/s, A 속도는 2m/s. 그래서 3m/s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즉 내가 2m/s로 가고 있는 와중에 5m/s로 달리는 놈을 보면 나보다 3m/s 더 빠르게 가네 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A가 오른쪽으로 3m/s로 가고 있어요. B가 위쪽 방향으로 4m/s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되겠나요? 이래놓고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벡터는 아까 말했지만 기준점을 어디서 삼아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 삼을게요. A 벡터는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3m/s로 가는 이게 A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B 벡터 어떻게 쓸래? 위쪽으로 4m/s 가는 이게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VB-VA요. A-B는 B 벡터의 끝자락에서 A 벡터의 끝자락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B에서 A로. 그럼 이제 VB-VA는 A의 끝자락에서 B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필요하다면 이렇게 했을 때 북, 서 방향으로 되겠죠? 3, 4 하니까 5m/s 이렇게 잡기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 벡터 표시하는 이것들이 그렇게 눅눅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 했습니다만은 A라는 놈은 이쪽으로 2m/s로 가고 있습니다. B라는 놈은 이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일 겁니다. C라는 놈은 이쪽 방향으로 2m/s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림이 되겠습니까? 되나요? V A가 본 B의 상대 속도 V A가 본 C의 상대 속도 어떻게 쓸래요? 느낌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인지? 참고로 이런 벡터 지금 못한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벡터는 지금 여러분들 원래는 요구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는 관심 있는 건 뭐였다고? 등속운동과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것만 관심 있어요. 저런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이거는 물리 투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선배님들 쪽에 혹시 그런 거 맛배기로 좀 있기 때문에 맛배기예요 그냥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맛배기로 공간 벡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간 벡터 여러분들 고3 수준의 수학이 되면 X, Y, Z 공간상에서 벡터 A, B가 준비되는 그거 해야 됩니다. 꽤 옛날 얘기예요. 꽤 옛날에 꽤 나중 얘기예요. 그냥 그원 따라서 움직이. 예, 원 따라서 움직이네요. 원 따라서 2m/s의 등속 운동을 하고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A, B, C 점에서 각각 얘를 그냥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원점에 다 모아도 상관없겠죠? 원점에 다 모으면 A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V A가 되겠고 B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V B가 되겠고 C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V C가 돼요. 벡터는 기준점을 옮길 수 있다고요. A가 본 B의 상대수도 VB-VA 하겠죠. A 끝자리에서 B 끝자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 루트 2가 나오죠? 루트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A가 본 C의 상대수도 이건 얼마 나오겠어? VC 마이너스 V A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나오고 C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네요. A는 위쪽으로 올라가요. 아니 크기를 하면은 4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4가 쓸 수 있겠죠. 쌤, 그럼 이렇게 이는요 남, 서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죠? 아직은. 아 B 자체가 A 기준이가 네. 이해됐습니까? 오른쪽이 양이라고 방향 생각하면 B 자체가 근데 이제 XY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는 이제 Z 축선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공간상으로 하면은 이제 어느 쪽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가 좀 무리가 있겠죠. 일직선 직선상이었으면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일직선 위아래였으면 역시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되겠는데 이렇게 남서 방향으로 간다면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북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네. 세베이트식에서 맛배기로 이렇게 공간 벡터를 주는 문제가 없잖아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냥 소개하는 거고,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등속 운동에 대한 분석과 등가속 운동에 대한 분석, 특히 등가속 운동에 대한 분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 5분만 쉬었다 합시다.